안녕하세요. 우리 집 건강지킴이 약사딸내미 약달입니다. 요즘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웨이트 시작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단백질도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런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통풍이 생긴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다 먹어도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통풍 걱정 없이 건강하게 단백질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통풍은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요산이 결정 형태로 관절에 쌓여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주로 작은 관절마디에서 생기기가 쉽고 엄지발가락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케이스가 가장 흔해요. 통풍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생긴다고 해서 예전에는 황제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남녀할 거 없이 통풍 유병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별로 데이터를 나눠서 살펴보면 남성에서는 주로 30, 40대에서 여성에서는 70대 이상에서 통풍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통풍의 발병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음식, 그 중에서도 단백질 섭취와 운동의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즉,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해야 통풍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지가 오늘 영상의 주제예요. 먼저 단백질과 통풍의 상관관계부터 설명해드릴게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단백질에 들어있는 퓨린의 양도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 대사 산물인 요산 수치가 증가하게 돼요. 요산은 원래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그 생성량이 증가하거나 배출량이 감소해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결정을 만들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이 기준을 6으로 보고 혈중 요산 수치를 6 밑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즉,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퓨린이 증가하고 퓨린이 증가하면 대사산물인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이와 비례해 통풍의 발생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자료인 NEJM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단백질의 섭취량이 통풍 위험성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단백질이 문제가 아니라 퓨린 함량이 특히 높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고기라고 하더라도 부위에 따라서 퓨린 함량은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퓨린 함량이 높아서 통풍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은 술,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 대하, 새우, 굴과 같은 해산물, 간, 곱창, 대창과 같은 부속류를 꼽을 수 있어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닭가슴살, 계란, 단백질 보충제는 얼마나 먹어도 괜찮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몸을 키우는 분들이 가장 많이 먹는 닭가슴살은 퓨린 함량이 5개의 그룹 중에 그룹 3에 해당해요. 부속류만큼 높지는 않지만 퓨린 함량이 완전히 적다고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정확하게 하루에 닭가슴살 몇 그램까지는 괜찮고 몇 그램부터는 통풍 위험이 높아진다 같은 데이터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섭취량을 숫자로 정확하게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퓨린 함량이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닭가슴살 섭취를 많이 할수록 요산 수치도 올라간다고 봐야 해요. 다음은 계란인데요. 계란은 퓨린 함량이 적어서 그룹 1에 해당하는 식품이고 통풍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요산 수치가 높은데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란 섭취를 늘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단백질 보충제는 통풍과 관련해서 거의 연구된 바가 없어서 명확한 결론을 내기는 조금 어렵지만 보통 유제품은 통풍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제품에서 분리한 유천 단백질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요산 수치가 정상이신 분들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체중 1kg당 1.5에서 2g의 단백질을 드시면서 운동하시면 되고요. 아직 통풍 발작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검사했을 때 요산 수치가 7 이상으로 다소 높으신 분들은 닭가슴살 섭취량을 평소에 80% 정도로 줄이고 닭가슴살 대신 계란이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미 통풍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보다 요산 수치를 빨리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체중을 5kg 정도만 감량해도 요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체중 관리부터 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통풍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수치를 빨리 잡아주는 게 필요하답니다. 식습관, 금주, 수분 섭취 이런 것들은 요산 수치가 어느 정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을 때 관리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랍니다.
다음으로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리가 흔히 근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찢고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육에 부하가 걸리는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손상되고 휴식을 할 때 손상된 근육이 수리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커지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근육이 손상될 때 요산이 나오면서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지게 돼요. 한 연구에서는 맥주를 먹었을 때보다 근력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요산 수치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결과도 있어요. 또 다른 기전으로는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생성되는 젖산이 요산 배출을 억제하고 또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체내 수분량이 감소하는 것 또한 요산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력 운동을 고강도로 할수록 요산 수치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보다 운동을 세게 한 다음 날 갑작스럽게 통풍 발작을 경험하기도 한답니다. 반면 근력 운동이 아닌 유산소 운동은 요산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용을 종합해보면 웨이트 운동을 하면서 식단 관리까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약속이 있었거나 많이 먹었을 때 고강도 근력 운동까지 하게 되면 다음날 통풍 발작의 위험이 높아져요. 이런 날은 차라리 유산소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해주는 게 좋고 근력 운동은 강도를 낮춰서 해주세요. 두 번째로 단백질 섭취량도 통풍과 관련이 있지만 그것보다 음주와 비만의 영향이 더 커요.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음주량을 조절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세 번째로 요산 수치가 경계에 있다면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은 줄이고 평소 식단에서 계란 섭취량을 늘려보세요. 네 번째로 이미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살을 빼시고 적절한 통풍 치료제 복용을 통해서 요산 수치를 빠르게 낮춘 이후에 식단 관리로 유지해주시면 된답니다. 뭐든지 너무 지나치면 탈이 나는 것 같아요.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식단이나 운동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건강하게 운동해요. 오늘은 통풍 걱정 없이 안전하게 단백질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